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인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액체 부피 측정 도구의 선택. 오늘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소개해주는 영상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재미있게 그냥 영상을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액체 부피 측정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TC 용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TC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얘는 to contain, 그러니까 물질을 담는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담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반응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피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용기를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이런 공통점이 바닥이 막혀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비커, 시험관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좀 준비해 놓을 거가 있다. 삼각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 집기병, 눈금 실린더, 부피 플라스크 등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일단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비커와 삼각 플라스크예요. 잘 보면은 이게 비커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비커. 이거 치우고 자, 비커입니다. 비커와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자, 이게 삼각 플라스크예요. 근데 학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되게 작은 거, 뭐 한 50ml짜리부터 비커가 뭐 1000ml, 2000ml 정도 되는 것까지 굉장히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삼각 플라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되게 큰 것까지 난 저렇게 큰 건 어디다 쓸까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물질을 담거나 아니면은 여기 안에서 반응시키는 용도지 얘로 사실은 여기 200ml 50, 100, 150, 200 여기도 250 여기 100, 150, 200, 뭐 250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얘로 정확한 부피를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눈금 측정하는 거 눈금을 어떻게 읽어주냐면 여기 한 칸에 10분의 1까지 읽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칸이 5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네, 한 칸이 25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지금 칸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눈금이 크다는 거, 이거는 얘는 정확한 부피를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책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책을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비커나 플라스크에 표시된 눈금은 오차가 매우 커서 대략의 부피를 어림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눈금이 지금 여기까지 채우면 200이라고 하지만 이거 정확성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는 살짝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우면은 5%면 얼마야? 10%가 25죠. 그러니까 12.5.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채웠을 때 265가 될 수도 있고 235가 그러니까 뭐야 12.5 아무튼 그만큼이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도가 부족한 거죠. 그쵸? 어림하기 위한 용도고 그러니까 부피 측정에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용시험 칠 때 이런 거 부피 실험하는 거 다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증류수를 뭐 50ml 뭐 담아오세요 애들한테 시켰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그 연기를 한단 말이죠. 수업 실현할 때 만약에 이걸 가져가서 막 증류수를 떠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 거지. 이런 거로는 50ml를 잴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부피 측정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임용시험뿐만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실험을 할 때 정확한 용기를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사용을 해야 되냐? 이거보다 눈금이 많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눈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거니까. 그리고 물질의 양은 용기에 표시된 부피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담아야 한다. 난 맨날 이거 담을 때 여기 끝까지 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담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반응을 위해 저어주거나 끓일 때 물질이 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에 표시된 눈금을 신뢰하여 부피 측정에 사용하는 TC 기구는 눈금 실린더와 부피 플러스크 딱 두 개예요. 두 개.
눈금 실린더 한번 볼까요? 짠! 이게 눈금 실린더 아니면 메스 실린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눈금이 간격이 촘촘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채워졌어. 그러면 95라고 거의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여기 눈금을 뭐 0.1 정도까지 어림해가지고 95.3 정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눈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어림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얘는 정확한 부피 측정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자, 부피 플라스크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얘는 눈금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얘가 왜 어떻게 부피 측정하는 정확한 도구죠? 얘는 딱 500, 즉 여기 적혀 있는 건 500이에요. 딱 500을 측정하는 용기인데 어디에 적혀 있냐? 눈금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여기에 딱 그 유리를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표선이라고 해요. 표선. 선이 표시되어 있다 해서 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딱 용액을 채우면 그 용액은 딱 500ml다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딱 하나의 부피만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50짜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용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기로는 무조건 500짜리만 측정을 할 수 있고 250이라고 적혀있는 다른 부피 플라스크를 챙겨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얘는 어떤 특정한 용액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증류수가 25ml, 250ml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부피 플라스크도 250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증류수 만약에 500짜리가 필요해. 요거에다가 잘 받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얘는 어떤 시약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0.1 몰농도 NaOH 이런 거 만들 때 그 NaOH 질량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바깥에서 비커 여기 외부 비커에서 녹인 다음에 증류수 조금에다가 녹인 다음에 얘를 따라 부어줘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여기 비커에 조금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제 증류수를 씻어서 계속 여기 넣어주는 건 거지. 그리고 이제 한 요쯤 채워졌을 때 이 용기를 이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안에서 동그란 부분에서 용이 왜 동그랗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얘가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완벽하게 용해를 시키는 거예요. 용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증류수를 담는 거지. 여기까지만 채우면 그 용액은 딱 그 500ml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증류수로 여기를 채우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섞어주면서 채우면 되고, 만약에 내가 섞는 거를 여기까지 모르고 물을 채웠어요. 섞잖아? 그럼 절대로 섞이지가 않아. 잘 섞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간이 넓어가지고 용액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야지 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이제 부피가 생각보다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채워도 훅훅 올라와요. 여기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이제 채워야 되고, 그다음 여기 표선에 다가왔을 때는 내가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스포이트로, 이것도 메니스커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트로 여기 표선까지 딱 정확하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딱 내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눈높이를 딱 여기로 이렇게 맞추는, 그렇게 해서 딱 메니스커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눈금 실린더와 부피 플라스크인데 두 기구는 부피 측정의 정밀도도 크게 차이가 나고 용도도 매우 다르다. 주의가 필요한데, 두 기구에 표시된 부피는 메니스커스까지 담았을 때 부피므로 부피를 정확히 측정했더라도 다른 용기에 쏟아 부으면 용기가 처음보다 줄어든다. 부피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측정을 해도 물질이 유리기구에 몇 방울이라도 묻어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TC 용기에 든 용액을 옮기기 위해서는 TD 기구를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을 해야 한다. 그럼 TC는 뭐고 TD는 뭐냐? TC는 우리 아까 물질을 담기 위한 용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어떤 NaOH 용액을 500ml를 만들었어요. 여기 만들었는데 그 500ml를 다 쓰려면 사실은
부족한 거지. 왜냐면은 아무리 여기에 있는 걸 다 써도 내가 뭐 TD는 뭐냐면 옮기기 위한 기구예요. 옮기기 위한 기구가 뭐 뷰렛이나 뭐 스포이트나 이런 거 다 그런 옮기기 위한 기구인데, 그걸 이용해서 옮길 때 아무리 쪽쪽 다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유리벽에 묻어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0짜리로 500을 다 쓰겠다는 사실은 좀 그렇고, 뭐 750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시약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딱 정량을 쓰기에는 이제 넉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다른 용기 좀 더 큰 부피에서 만들어줘서 그 미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부피, 이 메스 실린더로, 눈금 실린더로 정확하게 한 100 정도를 이제 증류수를 담아서 여기 비커에다가 옮겼어. 그래서 나는 그 100 중에서 난 50을 쓸 거야. 그러면 다른 이제 스포이트나 아니면은 뷰렛이나 피펫으로 딱 50만큼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50을 딱 재가지고 따라 부으면 사실은 그것도 유리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량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에 든 용액을 옮기기 위해서는 TD 기구를 사용하여 부피를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거죠. 눈금 실린더는 부피값을 모르는 액체를 담아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다. 따라서 부피 플라스크와는 달리 눈금이 촘촘히 그어져 있어서 부피의 임의의 부피의 측정도 가능하지만, 부피 플라스크보다 실린더의 굵기가 굵어서 메니스커스를 읽을 때 오차가 더 크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가지고 메니스커스를 눈높이에서 딱 읽을 때 오차가 더 크다. 메니스커스가 뭔지 알죠? 메니스커스는 이렇게 눈금 벽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읽어줄 때 여기 높이를 읽는 게 아니고 딱 여기 부분, 가장 아래쪽 부분을 읽어주는 거죠. 그쵸? 이거 메니스커스 읽는 방법이에요. 메니스커스 때문에, 이게 굵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오차가 더 크대요. 이 눈금 실린더보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액체 양에 맞는 크기의 가느다란 눈금 실린더를 사용을 해야 된대요. 내가 지금 갖고 온 건 100ml짜리야. 우리 학교에 되게 10ml짜리도 있어요. 되게 가늘고 귀여워요. 그리고 250짜리도 있고 뭐 1000ml, 500ml짜리도 있어요. 1000ml짜리는 내가 옛날 학교에서 봤나? 아무튼 여기서는 못 본 것 같네요. 아무튼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딱 10ml, 5ml만 부피 측정이 필요해. 근데 쓸데없이 100ml짜리를 가져가는 건 거죠. 그러면 이 굵기가 그 10ml짜리는 되게 가늘어. 한 요 정도야, 굵기가. 여기 하면 그 오차가 적어요. 왜냐면 메니스커스가 이제 작으니까. 이 관의 굵기가 작으니까. 근데 이렇게 관의 굵기가 굵어지면은 더 많이 높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오차가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과 가장 근사한 그만큼을 충분히, 이제 너무 충분히 말고 적당하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눈금 실린더의 측정 범위는 최대 용량이 10% 이상에서 최대 용량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00ml의 10% 이상, 그러니까 10이죠, 그쵸? 여기에서 최대 용량까지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비커보다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부피 측정 도구에 비해서 오차가 크기 때문에 과량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한계 시약이 뭐예요? 화학 반응에 있어서 얘로 화학 반응의 진행이 결정되는 시약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중요한 시약인데, 그거를 이제 그 부피를 오차가 크니까 요거로 측정을 하면은 그 실험은 굉장히 나중에 또 오차가 큰데 더 큰 오차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측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부피 플라스크예요. 여기 부피 플라스크였죠. 얘는 몰롱도를 정확히 하는 표준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피 측정 도구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
어떤 용액을 증류수를 뭐 250ml 담아야지 하면서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양만큼을 담는데 얘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흔드는 모양에 최적화된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시약을 만들 때만 씁니다. 그래서 이 몰농도를 정확히 아는 표준용액, 그러니까 표준용액의 정의예요. 몰농도를 정확히 아는 그 용액, 얘를 제조하기 위한 부피 측정 도구예요. 그래서 반응을 정량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량이라는 얘기가 아까부터 좀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양만큼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유효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밀리그램,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그램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부피는 0.01ml까지 측정을 해야 하는데, 부피 플라스크는 엄청 높은 정확도의 부피를 담을 수 있도록 여기 목 부분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두툼하고 여기는 가늘어요.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씩 물을 담는다 쳐도 훅훅 올라와요. 그래서 한 요쯤 왔을 때부터는 스포이트로 한 요쯤 정도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스포이트로 몇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목이 가늘게 되어 있어 메니스커스를 읽을 때 오차가 작게 보정된 TC 도구 기구이다. 모든 부피 플라스크에는 총 부피와 더불어 반드시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적어 놓게 되어 있대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따라서 몰농도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 이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오차도 달라지고 남은 시약은 폐수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실험에 필요한 용액의 총 부피를 계산해서 알맞은 크기의 부피 플라스크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용액, 이제 부피 플라스크 사용법이에요. 아까 얘기할 때 여기에다가 바로 녹이는 게 아니고 비커 외부에 있는 비커에서 먼저 NaOH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고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NaOH 예를 들어서 여기 적으면 보이나요? 0.1몰 Na 0.1몰 농도 NaOH 이거 500짜리니까 만들기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몰농도 정의가 뭐냐면 1리터, 그러니까 1000ml에 0.1몰이 들어있다 이 얘기야. 0.1몰 농도라는 거는. 그럴 때 500ml의 용액에는 얼마만큼의 몇 몰의 NaOH가 들어있겠냐? 그러니까 요거 0.05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가 몰수는 개수예요. 0.05몰을 하나씩 일일이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뭐로 바꿔야 돼요?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 0.05몰. 그리고 NaOH는 1몰당 40g이죠. 분자량이.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0분의 1 곱하기 40. 2g을 집어넣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자저울로 NaOH를 2g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증류수를 2g과 증류수 조금을 여기에다 넣고 이제 섞어주는 건 거지. 섞어주고 난 다음에 유리막들을 이제 섞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건 거죠. 다 용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여기다 넣어서 다시 증류수 조금 넣고 다시 섞어. 그 다음 조금 넣고 또 섞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부분에서 완전히 용해시키고 난 다음에 증류수를 여기 표선까지 담아주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비커에서 녹인 후 부어야 한다. 그리고 녹인 씨앗과 용매인 증류수를 3분의 2 정도 채운 후 3분의 2 정도 한 여기쯤 얘기하는 거지. 여기 이 높이의 3분의 2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흔들어. 왜냐면 여기까지 채워지면 이게 흔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어 충분히 혼합하고 다시 증류수로 메니스커스를 표선까지 맞춘 후에도 뚜껑이 있어. 뚜껑을
돌려서 잠그고 거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흔들기를 5회 이상 반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표선을 확인해서 여기가 눈급이 또 안 맞으면은 얘는 다시 이제 증류수가 든 식기병으로 여기 목에도 묻어 있잖아. 그쵸? 얘를 씻어서 이제 여기까지 딱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피 플라스크는 부피가 일정해야 하므로 용지를 녹이기 위해서 가열을 해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가열을 하면은 부피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커지죠. 그쵸? 가열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일은 없으므로 제조된 여기 안에서는 절대로 반응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를 얘 여기서 덜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때 반드시 비커에 덜어서 필요한 용액의 부피만큼 피펫이나 뷰렛, 얘가 TD 기구예요. 이거로 사용해서 옮겨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덜어낸 거, 비커에 이 눈금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쓸 만큼 덜어내고 거기에서 정확한 양을 정확하게 TD 기구를 이용해서 그 양만큼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